여자는 돈과 굉장히 비슷한 성질을 띠고 있어요. 돈은 많을수록 돈을 더 벌기가 쉽듯이 여자도 여자가 많은 남자가 다른 여자들을 만나기가 더 쉽다라는 점이 그런 것 같아요. 돈과 마찬가지로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서도 복리 효과가 작용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혼자 있는 남자보다 다른 여자와 어울리는, 즉 여자가 있는 남자에게 여자는 더 큰 호감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다른 여자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간접적으로 저 남자는 뭔지는 모르지만 매력이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비서실 미스 김이에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여자들이 꼬이는 남자들의 매력 첫 번째, 인생의 1순위가 여자가 아니다예요. 여자들이 꼬이는 남자는 아이러니하게 여자에게 목매지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여자한테 아예 관심이 없다는 게 아니라 인생의 우선순위에 여자보다는 본인이 상위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돈을 쫓으면 쫓을수록 돈이 멀어진다는 말 들어보셨죠? 마찬가지로 여자를 쫓으면 쫓아갈수록 갈구할수록 오히려 멀어지는 게 여자. 여자는 추구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남자 본인의 인생을 충분히 가치 있게 살았을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보상과 같은 거죠. 반면 여자가 1순위인 남자는 삶의 중심에 본인이 없더라고요. 여자들이 꼬이는 남자의 매력 두 번째, 외로운 시간을 잘 보낸다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있는 걸 찾으라면 누구에게나 똑같은 시간이라는 자원이겠죠. 여자가 끊이지 않는 남자는 혼자 있는 시간을 굉장히 잘 다룰 줄 알더라고요. 외로운 시간을 못 버티는 사람은 지루한 시간을 견디지 못해 쉬는 날이면 낮에는 하루 종일 게임만 하고 넷플릭스나 인터넷 연예인 기사만 보다가 밤이 되기만을 기다렸다가 술 먹고 헌팅하러 나가죠. 나가서는 남자의 마음에 굳이 들지 않는 여자라도 본인에게 호감을 보이는 여자가 있으면 좋아라 하고 그걸 또 나중에 친구들에게 영웅담처럼 풀어놓고 결국 최종적으로 남는 건 후에 돌아오는 공허함과 얼굴의 주름살 뿐일 거예요. 반면 외로운 시간을 잘 보낼 줄 아는 남자는 혼자 있는 시간에 생산적인 일을 하죠. 가령 틈틈이 피부과도 다니고 단순하게 시간을 때우기 위해 유튜브를 보는 게 아니라 새로운 트렌드도 연구하고 책도 읽으면서 내적으로 외적으로 본인을 가꾸더라고요. 외롭기 때문에 책을 읽고 외롭기 때문에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런 남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한층 더 괜찮은 남자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매력적인 여자들이 잘 꼬이더라는 거죠. 여자들이 꼬이는 남자의 매력 세 번째, 자기 객관화가 뛰어나다예요. 운이 좋게 생활 반경에서 마음에 드는 여자를 발견하고 서로의 니즈가 맞아서 장기간 오래 연애하고 결혼까지 꼴이나게 된다면 평생의 삶 중 굉장히 큰 부분이 해결이 되지만 시청자분들도 알다시피 이런 상황은 소수의 이야기죠. 연애 고수들은 본인과 상대 여자의 노인 상황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해서도 매우 잘 알고 있고 본인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능력이 뛰어나죠. 본인의 외적 매력, 내적 매력, 본인의 욕구, 단점들을 제대로 알고 있어서 본인이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파악하는 능력이 뛰어나 간혹 확실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판단이 되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빠르게 손절할 줄도 알더라는 거예요. 메타인지, 자신을 바라보는 객관적인 능력이 뛰어난 남자는 현재 상황에서 어떤 걸 개선하면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건지 아는 거죠. 이걸 아는 남자는 한층 더 매력적인 남자가 되는 건 시간 문제겠죠. 여자들이 바람을 피우는 남자를 좋아하지는 않죠. 그러나 바람을 필 수 있는 능력 있는 남자는 모든 여자들의 선망의 대상이기도 하다는 게 포인트. 처음으로 오 선생님을 느꼈을 때를 기억하냐고요? 네, 미스 김은 아주 생생히 기억해요. 어떤 남자였는지, 어느 지역, 그날의 데이트 일정 등등 첫 관계의 추억과는 달리 아주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반면 첫 관계의 기억은 사실 있지만 인상 깊지는 않아요. 다만 그날의 불안했던 마음들, 천연막이 사라진다는 두려움, 그 자리에 있지도 않는 엄마에 대한 죄책감, 콘돔을 꼈음에도 임신할지 모른다는 공포 때문에 사실 아무것도 느끼기 힘들더라고요. 도대체 사람들은 러브러브가 뭐가 좋다고 그러는 거지? 그런데
반전은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상상해서 만든 것처럼 아득하게만 여겨졌던 오 선생님은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오더라고요. 다들 풋풋했던 그 시절 20대로 돌아가 볼게요. 여기 보세요. 레드 선. 대부분은 옷을 입은 채로 열심히 애무를 하고 비비죠.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불을 지피려 열심히 돌을 비비던 우리 조상들처럼 서로의 몸을 비비고 또 비비죠. 그 때문에 남녀의 몸은 불붙은 듯이 몸이 뜨겁고 흥분을 하고 젊은 날엔 젊음을 모르듯 오 선생님을 느꼈던 그때, 그게 오 선생님이라는 걸 모르죠. 안녕하세요. 비서실 미스 김이에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몇 번의 경험을 치르게 되면 삽입보다는 옷을 입은 상태에서 몸을 움직이며 서로의 숨소리에 귀 기울이는 그 시간에 더 짜릿하고 섹시하다는 걸 느끼죠. 이것이 바로 유사 성행위인 드라이 험핑이라는 것도 나중에 알게 되었고요.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드라이 험핑은 가장 안전한 관계예요. 임신이나 성병에 걸릴 위험이 없어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고 사이즈, 테크닉, 자세 등에 얽매이지 않는 러브러브이기도 하죠. 그리고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도 느낄 필요도 없고요. 왜냐고요? 드라이 험핑은 말 그대로 비비는 것 말고 어떤 기술도 필요하지 않으니까요. 게다가 옷을 입고 하면 서로를 더 애태울 수 있다는 장점도 있죠. 그리고 옷을 입은 상태니 차량에서 하더라도 행여 사람들 눈에 띌까봐 인정 없는 곳을 찾거나 뒷자리에 몰래 숨지 않아도 되는 장점도 있고요. 드라이 험핑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옷을 신중히 선택해야 하는데요. 만약에 두꺼운 청바지를 입고 한다면 자극을 이끌어내는 것이 훨씬 어려워질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여자의 옷이 매끄러운 재질의 언더웨어나 실키한 재질의 언더웨어는 젖었을 때 더 미끄럽게 변하기 때문에 꼭 기억해야겠죠? 그리고 아슬아슬했던 20대 때 첫 경험의 기억은 흥분제와 같은 역할까지 하죠. 한 사람과의 러브러브는 가끔 지루해질 때가 있죠. 부질없는 감정 소모와 자존심 대결로 번지기도 하고요. 어떨 땐 상대의 마음을 측정하고 남자의 테크닉 등을 의심하게 될 때도 있다는 게 사실. 드라이 험핑은 단순히 삽입으로 가기 전에 거칠 수 있는 단계 중 하나이기도 해요. 그것 자체만으로도 뻔한 루틴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때로는 전이, 러브러브, 그리고 사정으로 이루어지는 삽입 위주의 루틴이 강박관념을 가져오기도 해요. 즐기는 방법은 다양해요. 가벼우면서도 격정적인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요. 혹시 누가 알아요? 평소 남자분이 신경 쓰지 않고 지나쳤던 포인트들에서 여자분의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될지도 모르죠. 뻣뻣한 몸을 이끌며 온갖 자세를 시도하거나 뻔한 러브러브의 루틴을 어떻게 바꿀지 고민하기보다는 드라이 험핑부터 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내가 얼마나 섹시하고 매력적인 남자인지 본게임 들어가기 전에 얼마나 준비된 남자인지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 될 거예요. 여자들이 아무리 전이를 좋아한다지만 너무 길고 긴 전이는 여자도 귀찮고 힘들기도 해요. 여자들에게 남자친구나 남편과의 러브러브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열에 9은 남자가 너무 이기적으로만 한다거나 흥분하여 오로지 삽입에만 급급해서 여자를 충분히 자극해주지 못하는 짧고도 형식적인 전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렇게 전이가 중요한 걸까요? 솔직히 남자는 딱 해놓고 말해 세우면 그만이지만 여자는 남자를 받아들이도록 이완되고 촉촉해지기까지는 생리적인 변화만으로는 곤란하거든요. 즉, 여자는 사랑하는 남자 곁에만 가도 촉촉해진다는 여자가 있을 정도로 심리적인 자극에 더 민감하기 때문인데요. 사랑하는 여자를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애정 충만함으로 채워주기 위해서는 신체의 모든 감각을 성실하고도 꼼꼼하게 자극해야겠죠? 그동안 방법을 모르셨다면 오늘 미스김이 그녀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넘어가게 하는 단계별 전력적 전이를 소개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비서실 미스 김이에요. 첫 번째는 시각전이에요. 남자가 시각에 가장 민감하게 자극된다고들 하지만 그건 사실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남자의 육체를 시각적으로 섹시하게 만들어 달라는 말은 아니고요. 모텔의 방을 아늑하고 편안하고 로맨틱한 공간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약간의 어두운 조명, 씻고 나왔을 그녀를 위해서 물 한 잔 정도의 센스만으로도 여자는 자신이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고 생각되어 기분이가 좋아진답니다. 두 번째는 후각 전이에요. 후각은 사람의 감각 중에서 가장 오래 기억이 되며 가장 원초적인 감각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여자의 후각을 자극할 때는 잘하면 그녀를 유혹하겠지만 잘못하면 여자가 나쁜 기억을 아주 오랫동안 잊지 못할 때니 주의해야겠죠. 그렇다고 막 향초 같은 걸 준비해달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왜 평상시 대화 중에 여자분이 특정 남자 향수가 좋다고 했다면 그 향수 기억해 두었다가 뿌려주는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남자의 향수가 독한 것들도 있으니 향수 선택에 자신이 없는 남자분이라면 몸 상태를 청결을 유지하셔서 남자의 채취로 유혹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향수 선택에 자신이 없는 남자분들을 위한 팁! 좋은 가격대와 지속력이 좋은 종바바토스 아티산을 추천해드리고요. 좀 더 여유가 되신다면 조말론 우드세이지엔 씨솔트를 2개 구입하셔서 하나는 선물해서 커플 향수로 쓰시면 일석이조가 되겠죠? 미스김도 생각난 김에 한번 뿌려야겠어요. 세 번째는 미각 전이에요. 미각을 자극하면 성적으로 흥분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 여자분에게 음식을 먹여주면 더하겠죠. 성적 자극을 주는 음식으로는 딸기, 포도, 초콜릿, 치즈, 올리브나 와인 등을 추천해드려요. 미스김이 추천해드린 음식을 가만히 생각해보시면 입에서 입으로 먹여줄 수 있는 음식이니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네 번째는 청각 전이에요. 여자는 귀를 통해서 강한 자극을 받거든요. 그래서 음악을 준비하시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런 거 다 귀찮잖아요. 이럴 땐 대부분의 여자들이 입술에 키스하는 것보다 귀에 키스 받을 때 더 큰 흥분을 느끼니 음악 준비 말고 귀에 키스를. 다섯 번째는 촉각 전이에요. 자, 다 오셨습니다. 이제는 남자분들이 알고 있는 전이를 할 때가 왔습니다. 미스김이 이야기한 위에 4가지를 하시면서 여자의 몸을 구석구석 애정어린 손길로 쓰다듬어 준다면 넘어가지 않을 여자는 없을 거예요. 안 넘어간다고요? 그럼 다음 여자로. 때는 바야흐로 설 연휴 전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물론 미스김의 이야기는 아니고요. 친한 지인분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지인분이 남자분인데 연휴 전 동창 모임을 다녀와서 직접 해준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동창 모임에 간 남자 A군. 이날도 다른 모임과 비슷하게 얼큰하게 술을 마셨고 그동안에 지내온 이야기들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역시나 남자들이 다들 술을 어느 정도 마셨다 보니 자연스럽게 여자와 러브러브에 관한 이야기들이 오갔다고 해요. 아무래도 동창 모임이다 보니 여러 테이블을 차지하며 즐겁게 술을 마시는데 옆 테이블이 소란소란하더니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한 친구 녀석이 조용히 진지한 목소리로 잠깐 나오라고 하더래요. 그러면서 슬며시 물어보는데 너 혹시 입댕 해봤냐? 응. 아니 진짜로 해봤냐고 묻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입댕, 얼댕 거의 다 해봤다고 이야기를 해줬더니 그러면서 다시 물어오는 질문. 그럼 혹시 뒤치기도 해봤냐? 라고 질문을 하더래요. 물론 당연히 해봤지 라고 대답을 하자 그 질문을 했던 남자친구 좌절하는 얼굴빛으로 나는 하나도 못 해봤는데 라고 말을 하더래요. 미스김은 이 이야기를 듣고 에? 거짓말! 어떻게 남자가 그것도 결혼까지 했다라는 친구분이 그럴 수 있냐라고 굉장히 의아하다고 생각했지만 가만 생각해보니 의외로 남자들이 동영상은 동영상일 뿐 할 용기가 나지 않아서 또는 뭐 굳이 그걸 하지 않아도 남자는 사정이라는 걸 통해 느끼니까 못 해봤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더듬더듬 미스김도 생각을 해보니 연애를 했던 모든 남자들이 다 시도를 하는 건 아니었다라는 결론이 내려지더라고요.
사실 남자라면 야구 동영상의 자료로 인해 고의적으로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누구나 했을 텐데 왜 어떤 남자는 자연스럽게 하며 왜 어떤 남자는 시도조차 하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한 번 사는 인생 한 번쯤은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설마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님 중에도 아직 못 해보셨다고요? 안녕하세요. 비서실 미스 김이에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미스 김이 오늘 이야기한 내용 중 남자처럼 나이가 어느 정도 있음에도 그리고 결혼까지 했지만서도 입땡이나 뒤치기를 못 해봤을 남자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여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아주 거부할 만큼의 행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입땡의 경우도 사실 남자가 말도 없이 다짜고짜 하지는 않잖아요. 예를 들어 러브러브 시작 전 오늘은 해보고 싶다고 말을 하던가 아니면 도중에 남자가 섹시하게 살짝 입 좀 벌려봐 라고 한다면 아주 거부감스럽지 않게 여자들도 충분히 받아줄 수 있거든요. 물론 일부 여자들은 입땡이나 얼땡 같은 게 변태스러운 행위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잘못된 지식에서 나온 것 같아요. 영화 킨제이 보고서를 보면서 가장 크게 울렸던 말은 제가 정상인가요? 였어요. 인간은 끊임없이 정상이 되고 싶어 하죠. 섹스를 둘러싼 우리의 경험, 생각, 가치관이 아무리 다양해도 서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하지 못한다면 그 다양함이 정상적인 것인지 알 수 없죠. 무엇이 정상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 그러한 정상성이 강요될 수 있는지도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 국강선교나 학문선교나 자식 낳는데 아무 도움 안 되긴 마찬가지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날도 오지 않을까요? 끝으로 어렸을 땐 남자도 누구나 한 번쯤은 손편지를 쓴 적이 있을 텐데요. 모든 건 때가 있어요. 더 늦기 전에 한번 시도해보는 건 어떨까요? 러브러브는 단순히 욕구를 해소하는 행위만은 아니죠. 연인과 교감하고 사랑을 재확인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소통 방법인데요.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과정 중 무엇보다 분위기가 중요하다고들 이야기를 하죠. 이유는 분위기가 깨지게 되면 관계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게 돼 흥분이 가라앉을 뿐만 아니라 쾌감도 자연히 꼬무룩되니까요. 연인과 아름다운 추억을 망가뜨리는 건 행동 외에도 파트너의 위생 상태 혹은 말이 있죠. 특히나 말은 사소해 보여도 자존심과 깊이 연관돼 있기에 조심을 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파트너의 쓸데없는 말로 러브러브의 관계를 망쳤다는 이야기를 듣지 않게 남자, 여자가 관계 시 듣고 싶지 않은 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비서실 미스 김이에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우선 남자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단연 1위는 네? 뭐라고요? 네? 네, 맞아요. 바로 라는 말이에요. 어느 설문조사에서 남자의 60%가 가장 듣기 싫었던 말이라고 꼽았는데요. 모든 절차를 마치고 힘겹게 러브러브를 시작했는데 갑자기 여자가 라고 한다면 이건 과정에 뭔가 큰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특히나 라는 말과 함께 귀찮다는 표정과 힘이 없는 여자의 표정에 남자분들은 마음이 무척이나 불안하고 당황했을 텐데요. 듣기 싫은 와 비슷한 말로는 빨리 끝내가 꼽혔다고 하네요. 2위로는 차라리 욕이라도 해줘요. 미스 김이 아주 공감하는 무풀보다는 악플이 낫다는 얘기도 러브러브 역시 마찬가지네요. 남자는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데 여자가 아무 반응이 없다면 그저 인형들과 관계를 하고 있는 기분이 들 것 같은데요. 차라리 무반응보다는 욕이 낫다는 반응의 남자분들 갑자기 너무 안쓰러워지네요. 물론 부자연스러운 반응 역시 관계의 흐름을 방해하기는 마찬가지겠죠. 특히나 과장된 여자의 소리는 오히려 남자분들을 뻘쭘하게 만들어 관계를 멈추게 하는 요인이라고 하니 여자분들이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여자는 1위는 좀 잘해봐, 좀 더 쪼여봐 예요.
여자는 단순히 관계에 집중하기보다는 감정적인 교감을 더 중요시한다고 미스 김이 입이 마르고 닳도록 한 거 다들 기억하시죠? 미스 김 영상을 안 보시는 일부 남자분들이 좀 잘해봐, 좀 더 쪼여봐 라는 말 한마디로 여자들을 너무 슬프게 하는 거죠. 또 다른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멘트로는 야구 동영상 보고 배워라, 너는 하는 게 없네 등이 있다고 해요. 말은 여자든 남자든 서로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면 관계 개선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시킬 뿐이니 하지 말아야겠죠. 이 이론은 18 등의 욕설이에요. 의외로 많은 남자들이 관계 중 욕설을 즐겨한다고 하는데요. 절정인 기분을 표현하고 여자를 흥분시켜 주려는 목적일 테죠. 그러나 슬프게도 대다수의 여자들은 그런 야만적인 분위기보다는 로맨틱한 분위기를 선호하죠. 야한 멘트를 강요하거나 직접 하는 건 러브러브의 분위기를 망치는 요인 중 하나예요. 남자는 좋은 뜻으로 한 것인데 괜히 기분만 상하게 해 뻘쭘하지 않으려면 다소 자제할 필요가 있겠죠? 남자나 여자나 악의를 갖고 말을 하는 건 아닐 거예요. 다만 서로를 불쾌하고 난처하게 만들 수 있는 말은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해야겠죠? 야구 동영상을 남자만 본다고 생각하는 남자분들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남자와 야구 동영상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자 또한 야구 동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하지만 여자에게 동영상은 남자들이 보는 동영상과는 많이 달라요. 남자는 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추지만 여자는 꼭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물론 대부분의 여자들은 본인은 야구 동영상은 보지 않는다고 말을 해요. 이유는 짐승 같아서, 더러워서, 심지어는 추잡해, 그걸 왜 봐? 라고 말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사이트의 데이터를 보면 이 중에 40%는 여자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남자들이라면 한 번쯤 궁금해하셨을 여자가 야구 동영상을 보는 진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비서실 미스 김이에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야구 동영상 사이트의 검색에서 여자들이 제일 많이 찾는 남자 신체 스타일은 털보였어요. 의외로 아저씨라는 검색어도 많았다고 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동영상 사이트를 찾는 여자들이 의외로 가장 많이 즐겨보는 영상이 레즈나 쓰리썸, 그리고 실제 배우 유출 영상 또한 높은 검색 순위를 보였다고 해요. 그리고 한 여성 유튜버가 고백한 동영상을 보는 이유를 들어보면 여자는 직접적인 행위보다는 무릇한 분위기를 즐긴다고 해요. 즉, 스토리가 있는 영상, 행위 자체보다는 행위에 이르게 되는 무릇한 분위기를 즐긴다고 하네요. 여자들은 성적 성향에 따라 각각 선호하는 영상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여자들은 예쁜 동영상이나 영상미가 뛰어난 동영상을 좋아해요. 그리고 반대로 싫어하는 영상은 여자가 너무 과학적으로 다루어지는 영상, 즉 하드한 영상을 싫어해요. 너무 세게 하거나 거칠게 다루는 것을 일반적으로 여자들이 싫어한다는 거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동영상을 처음 보게 되는 시기는 대부분의 여자들이 중학교 시절일 거예요. 그렇다면 영상을 처음 봤을 때의 반응은 이게 뭐지? 내가 지금 뭘 본 거야? 내가 이걸 왜 봤지? 등등 당황하거나 놀라거나 충격에 빠지죠. 그러나 생각과는 달리 자꾸만 머릿속에서 생각이 나고 친구들과의 파자마 파티할 때나 시험기간 마지막 날 일찍 하교해서 친구들끼리 모인 방에 누군가의 제안으로 가끔 눈 가리고 엄지발가락 세어가며 봤던 기억, 여자들이라면 다들 있겠죠? 그리고 남자들이 여자에 대해 잘 모르는 것 중 하나는 여자는 동영상을 볼 때 여자 배우의 얼굴과 몸매를 유심히 살펴서 골라요. 여러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의 몸과 흡사한 여자 배우가 남자 배우와의 관계 시 느끼는 환상을 대리만족하려고 하기 때문이지요. 아마도 이건 남자 배우가 주연이 아니라 여자 배우가 주연이기 때문일 거예요. 또
남자 배우보다 여자 배우가 화면에 더 많이 잡히기 때문일 거예요. 미스 김이 책으로 읽었고 영화도 본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는 대부분의 여자들이라면 인상 깊게 읽었던 책이나 영화 목록에 들어가죠. 이걸 보면 여자들도 남자들처럼 즐길 것은 즐겨본답니다. 남자에게는 그것 자체가 기쁨의 상징이며 여자에게도 기쁨을 주는 아주 원초적인 도구가 바로 남자의 소중이. 서로가 즐겁고 영양가 있는 관계를 위해서라도 소중이의 올바른 사용법을 익혀두는 것은 여자로서 필수죠. 물론 여자를 위해서도 남자를 위해서도요. 오늘은 유튜브 시작 후 처음으로 여자 시청자님들을 위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남자들의 기쁨의 핵심은 온통 거기에 몰려 있죠. 곧 성감대가 소중이고 소중이가 성감대니까요. 이 소중이를 좋아해주는 것만으로도 남자들은 무척 좋아하지요. 어떤 남자들은 여자가 입으로 이뻐해주는 걸로 한 번도 오 선생님에게 이른 적이 없다고 하는 남자도 있고, 과거 아팠던 기억이 있던 남자들은 아예 꺼리게 된 남자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남자들은 아무리 여자가 잘해도 삽입만 하겠느냐 라고 말하는 남자들도 있어요. 사랑을 하는 남자와의 관계에서 모든 여자들이 다 해주고 받는 줄 알았는데 인터넷의 커뮤니티 글을 보면 더러워서, 부끄러워서, 또는 해주면 너무 잘하는 여자로 오해할까봐 등등의 많은 이유들로 시도하지도 않거나 해보고 싶지만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 망설였던 분들을 위해 아는 건 별로 없지만 미스 김이 최대한 썰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비서실 미스 김이에요. 첫 번째는 사랑하는 남자이니 그 주니어도 사랑하자예요. 물론 전제 조건이 좋아하는 남자이며 사랑하는 남자이기에 애정을 갖고 주니어에게도 애정을 줘보세요. 쉽지 않다고요? 이상하게 생겨서 색은 또 왜 그래? 남자 여자의 첫 관계부터 입으로 해주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이미 관계를 맺었던 커플이라는 가정하에 사랑하는 남자의 소중이가 처음 내 몸으로 들어왔을 때 그 느낌을 상상해보세요. 그 느낌을 기억하고 사랑한다면 주니어도 충분히 사랑할 수 있어요. 더럽다고 생각하는 여자분이 계시다면 그런 생식기적인 생각은 버리시고 사랑하는 남자의 신체 중 일부라 생각하고 입에 물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빨을 숨기자예요. 남자가 한참 여자를 이뻐해주다 보면 본인도 모르게 센 흡입과 빨기를 하게 되는 거 느껴지시죠? 그때 느낌이 어떠세요? 물론 너무 아프죠. 그리고 요구하죠. 살살 해달라고. 여자도 너무 열정적으로 하다 보면 이빨로 살짝 물게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빨로 물리거나 긁히게 되면 눈물이 찔끔 날 정도로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기본이지만 깜빡하는 여자들도 있다고 하니 절대 이빨은 숨기시고요. 남자분들도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해 주시고요. 물론 너무 좋을 땐 소리로 응원해 주시면 여자가 더 잘하려고 노력하지 않을까요? 세 번째는 좋아한다고 한 곳만 하면 지루하다예요. 남자의 소중이 대부분이 머리가 포인트죠. 그렇다고 거기만 3분, 5분을 하다 보면 별 감각을 못 느끼더라고요. 소중이는 하나지만 다양함을 줘야 돼요. 소중이도 전체적으로 보면 크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자극을 받는 부분을 공격하다가 다른 부분으로 옮겨 잠시 정신을 팔게 하다가 예상하지 못한 순간 바로 최고로 자극을 받는 부분을 공격하는 거죠. 이것도 반대로 여자 본인이 애무를 받을 때처럼 같은 곳만 5분 이상 넘어가면 지루해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의 감각은 오래 하면 빨리 실증내니 몸놀림을 바꾸던지 빠는 부분을 바꾸던지 다양하게 해주셔야 돼요.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 더 있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내가 즐겁게 그를 이뻐해 줄 때 남자는 여자의 몸을 더 사랑하게 된답니다. 흔한 표현으로 하룻밤을 여자와 혹은 남자와 보냈다고 하잖아요. 하룻밤에 일어나는
하지만 엄청난 스토리가 있는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 모든 영화나 드라마의 전개에서도 클라이막스가 있듯이 우리의 하룻밤에도 클라이막스는 분명 있어요. 이 클라이막스에서 남자와 여자는 만족을 얻죠. 하룻밤에 러브러브라고 다 같은 게 절대 아니잖아요. 남자가 여자의 몸 상태를 인지하고 하는 러브러브와 그렇지 않은 러브러브는 여자가 느끼는 감정이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의 흐름이나 본인의 테크닉만 자랑하기보다는 여자의 몸 상태를 알고 관계를 한다면 좀 더 섬세하고 짜릿한 시간이 될 수 있어요. 현재 여자의 몸 상태가 어떤 단계에 와 있는지 아는 사람이어만 현재 느껴지는 느낌을 남자도 제대로 느낄 수 있고 또한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 될지를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 첫 번째 단계는 바로 흥분기예요. 안녕하세요. 비서실 미스 김이에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여자에게 흥분기는 가벼운 스킨십이나 달콤한 말, 에로틱한 손놀림, 키스 등으로 감정이 더 올라갈 수도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잘 넘어가기 위해서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모두 유지를 시켜야 하는데요. 여기서 포인트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럼 여자의 흥분기 상태의 몸은 어떠냐? 우선 가슴 주변이 민감해져서 둘러싼 근육이 단단해져요. 이때 혈관이 확장되면서 자극에 더 민감해지기 때문에 계속 자극을 해주면 여자가 아주 좋아할 겁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는 절정 직전에 침체가 짧게 오는데요. 이건 매번 그런 건 아니고 있을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더라고요. 여자도 막 흥분이 되다가 오 선생님이 올 것 같은데 과연 오 선생님을 느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잠깐 들 때가 있거든요. 이때 걱정이 커지거나 안 되면 어쩌지라는 조바심이 생기면 느끼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크더라고요. 그럼 이 단계에서의 여자의 몸 상태는 어떤 변화가 있냐면요. 우선 가슴이 평소에 비해 조금 커지며 목덜미, 귀와 같은 부위가 아주 예민해져요. 그러므로 이때 이런 부위들에 키스를 해야 여자의 쾌감이 더 상승하겠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바로 오 선생님 단계예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오 선생님. 남자가 느끼는 오 선생님의 시간보다는 여자가 길겠지만 사실 여자도 1분여 정도의 시간에 최고의 절정감을 맛볼 수 있는 오 선생님. 여자가 오 선생님을 느꼈다라는 단서들은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여자는 순간적으로 몸이 경직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심장 박동수가 급격히 올라가서 평상시 맥박의 2배 정도는 빨라지죠. 그리고 다시 호흡도 정상으로 돌아가고 여자의 가슴도 다시 원래대로. 마지막, 오 선생님이 지나간 후에는 여자의 그곳 주변에는 흥분의 기운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때는 화려한 손의 테크닉을 한다 한들 반갑지가 않거든요. 오히려 서로의 등을 쓰담해주면서 가볍게 후위를 즐기는 것이 훨씬 좋더라고요. 서로에게 관계에 좋았던 점을 이야기해주거나 얼마 후에 있을 2차전을 대비하며 남자가 살포시 안아주며 단잠을 살살 재워주는 것을 추천합니다. 글로벌 자유행위 실태 조사에서 성관계 시 잘해야 한다고 부담을 느끼나요? 라는 질문에 남자는 71%, 여자는 60%가 부담감을 느낀다고 대답했는데요. 이처럼 남자, 여자와의 관계는 즐겁게 러브러브를 즐기지 못하고 부담감을 느끼는 걸까요? 아무래도 남자는 여자를 만족시키는 것이 남자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일 텐데요. 유튜브나 러브 가이드북을 찾아보면 여자가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남자의 잘못이라고 매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겠죠. 사실 어느 정도는 미스김도 맞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남자들이 착각하는 게 남자의 애무 능력이 좋으면 여자의 만족도도 당연히 높을 거라 생각하지만 반드시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러브러브를 잘하는 남자란 여자가 관계를 편안하게 받아들이도록 하는 게 잘하는 남자예요. 애무를 기똥차게 잘하는 남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여자는 도대체 왜
외모가 좋은 남자에게도 느끼지 못하는지 여자를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비서실 미스 김이에요. 첫 번째는 여자마다 다르다예요. 시청하시는 남자분들 중 100명의 여자와 관계를 가졌을 시 여자들마다 같거나 비슷하던가요? 아닐 거예요. 분명 100명의 여자가 다 달라요. 반대로 미스 김이 생각을 해보니 관계를 했던 남자들과 모두가 속궁합이 좋았던 건 아니더라고요. 어떤 남자와는 내 안에 이런 모습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과한 반응을 보일 때도 있었고, 또 어떤 남자는 아무리 미스 김에게 노력을 해도 만족하지 못하는 남자가 있더라는 거죠. 그렇다고 그 남자가 러브러브의 능력이 좋지 않았던 건 아닐 거예요. 다만 저와의 궁합이 잘 맞지 않았을 뿐인 거죠. 시청자님도 여자와 관계 시 여자 반응이 좋지 않았다고 본인이 못해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만 궁합이 잘 맞지 않았을 뿐 분명 시청자님과 소궁합이 잘 맞는 여자는 존재할 거예요. 그래서 여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맞춰서 해야 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여자는 그날 다르다예요. 남자는 대체로 매일 항시 성욕이 넘치죠. 물론 몸의 컨디션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지만 남자는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죠. 반면 여자는 그날 달라요. 여자는 어떤 날은 키스만 했는데도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날이 있고, 어떤 날은 땀을 뻘뻘 흘리며 열심히 남자가 이뻐해 주는데도 반응이 오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여자가 반응이 약한 날은 오늘은 그런 날이구나 라고 가볍게 넘어가시고요. 여자를 만족시키고 싶으시다면 여자가 원하는 날 러브러브를 하는 게 가장 효과가 크답니다. 세 번째는 여자는 순간순간 다르다예요. 이쯤 되면 시청하시는 남자분들의 원성이 너무 클 것 같은데요. 근데 어쩌겠어요. 여자는 이렇게 태어났는 걸. 아무튼 여자는 남자처럼 한 번에 달아오르지 않죠. 그래서 여자가 살짝 달아올랐을 때 바라는 것과 절정일 때 바라는 애무는 달라요. 여자는 순간순간 바꿀 수 있거나 바뀔 수 있거든요. 여자가 반응이 없었다고 자책하거나 상처받지 마세요. 남자가 진짜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은 바로 섹스 매너거든요. 매너가 없는 남자와 하고 싶은 여자는 없을 거예요. 남자가 매너를 잘 지킨다면 여자는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성욕이 왕성해지는 날에 매너 있는 그 남자를 찾을 것이며, 그때 여자를 만족시키고 좋은 시간을 보내시면 됩니다.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특히나 미스김 채널에 많이 달리는 댓글이 남자들은 어린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들은 돈 많은 남자들을 좋아한다는, 네, 어느 정도는 미스김도 인정. 남자들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그리고 사회적으로 안정을 찾을수록 조금 더 어린 여자를 선호하는 사람이 많고, 여자들은 인생을 길게 보고 자신의 가정까지 생각해서 사회적으로 자리 잡고 만수르와 비슷한 부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안정적으로 미래를 꾸려나갈 수 있다는 느낌이 드는 남자를 점점 더 선호하게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남자분들은 어린 여자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비서실 미스 김이에요. 어린 여자를 만나려면 어린 여자일수록 남자의 얼굴을 보고, 또한 남자가 돈도 많아야 해요. 너무하는 거 아니냐 하시겠지만 사실 잘생긴 얼굴도 많은 돈도 그 사람의 매력이라고 보는 게 현실이죠. 시청하시는 남자분들도 어리고 이쁜 여자가 매력있다고 느끼는 게 당연하듯이요. 그럼 왜 남자들은 어린 여자들을 좋아하는 걸까요? 첫 번째, 어린 여자는 보약이다. 남자들 세계에선 속칭 20살 어린 여자를 보약이라고 표현한다고 해요. 이렇게 어린 여자와 연애를 하던 떡을 치던 남자의 기력이 좋아서 보약이라는 표현을 한다고 하는데요. 물론 아무런 근거 없는 이야기죠. 두 번째, 어린 여자는 회춘이다. 혹시 윗방아기란 단어 들어보셨나요?
물론 아주 옛날의 이야기이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조선조 때는 효도 중 최고는 윗방 아기가 제일이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14살 정도의 소녀를 밤새 끌어안고 자면 그녀의 젊은 기를 받아 노인이 회춘을 위하여 동침하는 여자를 윗방 아기라고 불렀다고 해요. 물론 이 이야기도 과학적인 근거는 없는 이야기죠. 세 번째, 어린 여자는 쉽다. 남자의 관점에서 어린 여자하고 만나면 뭐가 좋을까요? 여자와 데이트에서 남자는 오늘은 어떤 코스를 짜서 데이트를 해야 하나? 지난번에는 만나서 영화를 봤는데 오늘은 근사한 밥을 먹어야 하나? 뭐 이런 고민들을 하잖아요. 나이가 들면 또는 연애 경험이 많은 여자와 데이트가 어려운 이유는 바로 창의적인 연애를 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남산에서 자물통 안 해본 여자와 해본 여자랑 누구랑 남산에 가야 먹힐까요? 또 남이산 물안개를 한 번도 못 본 여자랑 여러 번 본 여자랑 누가 더 쉬울까요? 나이보다는 경험의 차이가 크긴 하겠지만 경험은 나이에 비례하는 거니까요. 열 살 어린 여자와 만남에서 좋은 점은 풋풋함과 회춘하는 느낌도 들며 순수함, 뭔가 찌들지 않은 그런 감정 등 좋은 점은 겪어보지 않더라도 누구나 가늠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힘든 점은 직접 겪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겠죠? 러브러브를 하다 보면 이 자세 이 느낌 괜찮은데? 라는 느낌이 들 때의 상황이 있으시죠? 여자도 물론 있어요. 그럴 때 미스 김은 머릿속에 잘 기억해뒀다가 1차전이 끝나고 파트너와 이야기를 해서 정리를 해놓거나 또는 혼자만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상상 속에서 시뮬레이터를 돌려보며 어디가 자극이 되는가를 체크하고 다음번 실전에 테스트를 해보고 이거구나 라고 느끼곤 하는데요. 이렇듯 대부분의 잠자리 팁은 그래서 실전을 통해 만들어지고 다듬어지죠. 물론 이 과정들이 사람마다 정확하게 들어맞는다고 할 수는 없어요. 각자의 수중이 모양도 다르고 러브러브 스타일도 다르기 때문이죠. 밥 먹기 전과 후가 다르고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성적 포인트의 위치도 바뀌듯이요. 안녕하세요. 비서실 미스 김이에요. 하지만 본질적인 것은 변하지 않죠. 서로의 몸이 부딪히고 감싸 안으며 온기를 나누는 그 순간의 희열과 긴장, 쾌락으로 이어지는 흐름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스킬을 머리로 익히는 거고요. 오늘은 남자라면 힘! 이라고 말하는 표현의 반격으로 러브러브시 즐거움을 얻기 위한 작은 노력, 남자의 소중이에 왜 힘을 빼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 소중이에 충분히 힘을 빼야 하는 이유. 삽입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남자들이 삽입 시 밀려 들어가는 느낌 때문에 혹은 강직도에 대한 불안 때문에 소중이에 지속적으로 힘을 주더라고요.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남자들이 삽입 시 소중이 기둥 하단부의 지렛대를 축으로 하여 움직이는 것들인데 기두 경부까지 힘이 들어가게 돼서 마음먹은 대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빼야 하는 거고요. 힘을 빼도 소중히 발기찬 모습은 쉽게 줄어들지 않거든요. 해면근을 움직여 각도를 올리는 것 뿐이지 오히려 정맥혈이 지나가는 통로를 좁게 해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지속적으로 힘을 주는 것은 옳지 않아요. 오히려 힘을 빼야 소중이가 내려가거든요. 그래야 마음먹은 대로 찌르고 훑고 긁을 수 있는 거고요. 컨트롤의 위력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랍니다. 두 번째, 후배 위에서 최적인 힘 빼는 컨트롤. 특히 정상 위에서보다 위치가 일직선으로 잘 맞는 후배 위에서 이 힘을 빼는 기본기를 제대로 할 수 있게 되는데요.
본인의 소중이가 여자의 질을 밀고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시각적인 자극도 들거니와 속도를 조절하기 좋은 갑의 위치에서 남자는 왕복 운동을 조정할 수 있거든요. 속도를 자기 마음대로 맞추어 여자에게 당혹감을 심어주는 것도 이게 근본이고요. 그러니 특히 후베이에서라면 더더욱 힘을 빼도록 해보세요. 대신 허벅지나 골반이나 등등에 힘을 줄 여지는 충분히 있으니까요. 야구 동영상에서 보면 여자의 뒤에서 신나게 왕복 운동을 하는 바디빌더급의 몸매를 가진 남자들의 영상들이 즐비하죠. 실습 또한 비슷한 모습일 텐데요. 사실 여자의 입장은 좋다라기보다는 힘줘서 들어오는 기피를 피하기 위한 모습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물론 야구 동영상을 보는 남자의 대부분은 뭔가 희열을 느꼈는지 몰라도 멋진 러브러브를 하려면 탄력을 유지하되 소중이는 힘을 빼야 돼요. 여자의 속에서 충분히 휘저으며 원하는 성감대를 자극하고 끝없는 희열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 어떠한 스킬보다 앞서서 하셔야 합니다. 러브러브를 잘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안녕하세요. 비서실 미스 김이에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남자라면 누구나 잘하고 싶어 하시죠? 근데 잘하는 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의외로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여자가 좋아하는 것을 반복하고 여자가 싫어하는 것을 안 하면 돼요. 그러나 문제는 여자가 진짜 좋아하는지 아니면 좋아하는 척을 연기하는지 남자의 입장에서 헷갈린다는 게 문제점이죠. 오늘은 여자가 진짜 오 선생님을 느꼈는지 아니면 메소드 연기로 느끼는 척하는 건지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우선 여러 번의 연기 대상을 받은 연예인도 울고 갈 가짜 오 선생님 연기 확인법. 보통 여자의 신음소리로 진짜 좋은지 아니면 좋은 척 연기하는지 구분하는데요. 남자는 여자에 비해 언어 능력과 관련된 소리를 구별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신음소리만 가지고 오 선생님을 느꼈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무엇보다 여자들은 신음소리 연기를 잘하기도 하고 일단 신음소리를 내면 남자는 흥분하기 때문에 판단력은 더 떨어지죠. 여자가 남자랑 하는 러브러브가 별로일 때는 집중하지 못하고 딴짓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TV가 켜져 있다면 눈을 뜨고 힐끔힐끔 TV를 본다거나 시계를 보는 등 한눈을 팔아요. 그리고 러브러브 중간중간 머리카락을 정리하면서 외모에 신경을 쓴다면 이건 러브러브에 집중하지 못했다는 증거이며 느끼지 못했다라는 확신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자가 좋아하는 척 연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남자를 위한 배려 때문이에요. 남자들도 평소에는 둔하다가도 러브러브 할 때 평소보다 더 예민하고 관찰력이 더 뛰어나서 본능적으로 여자가 연기를 했는지 아닌지 느낌이 온다고 해요. 러브러브가 끝나고 뭔가 찝찝한 느낌이 들었다면 그날은 여자가 연기를 한 거예요. 여자가 진짜 좋았는지 궁금해서 묻고 싶으시다고요? 마찬가지로 그날 또한 여자는 연기를 했다라는 거고요. 여자가 좋았는지 아닌지 헷갈리신다고요? 90%는 가짜입니다. 그렇다면 여자의 진짜 오 선생님의 신호는 뭘까요? 연기는 그야말로 연기이기 때문에 여자는 본능적으로 러브러브의 에너지를 덜 쓰려고 해요. 그래서 여자가 오 선생님을 연기 중이라면 제일 편한 신음소리만 내죠. 여자가 남자와의 러브러브가 진짜 좋을 때는 자신의 몸에 에너지를 써가며 남자에게 좋다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고요. 예를 들면 오빠 진짜 좋아. 어떡해 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은 신음소리를 내는 것보다 더 에너지를 쓰는 거기 때문에 오 선생님을 느꼈다라는 신호가 될 수 있는 거죠. 물론 확실한 신호는 몸으로 표현하는 거고요. 여자의 허리 움직임을 생각해 보세요. 여자는 러브러브가 별로면 몸을 잘 안 움직이려고 하거든요. 연기인데 힘을 낭비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반면 여자가 좋으면 여자도 더 잘 느끼기 위해서 정확히는 클리땡을 마찰시키려고 허리를 움직이죠. 그래서 땀은 거짓말을 못한다라는 게 여자도 체력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온몸이 땀으로 젖게 되는 거예요.
끝나고 여자를 안았을 때 등에 땀이 흥건했다고요? 그건 여자도 러브러브에 많이 관여를 했다라는 증거고 그만큼 좋았다라는 걸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오늘은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네. 다리가 후들후들거려. 현타 와서 너무 졸립다. 와 같은 말들을 한다면 여자가 오늘은 좋았어 라고 말하는 것보다 100배는 더 좋은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자마다 에너지를 쓰려는 행동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행동 그 자체보다는 에너지 투자 정도를 통해 여자가 얼마나 흥분했고 좋아하는지 판단하시면 돼요. 그럼 오늘도 뜨거운 밤 보내세요. 미스김이 구독자분들에게 많이 받는 질문이 남자의 기술이 좋은지, 큰 사이즈가 좋은지, 길어야 하는지 이런 질문들이며 그리고 남자분들이 고민 또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보통 남자분들이 여자의 가슴이 큰지 작은지는 겉으로 드러나 있어서 딱 보면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는 반면 남자들의 소중이는 정말 좋은 획형이 아닌 이상 전혀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원래 물건은 작은데 우와 커지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원래 물건이 큰데 안 커지는 경우도 있고요. 여자인 제가 오늘은 남자분의 크기에 대한 고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비서실 미스 김이에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보통 남자분들이 생각할 때 크면 여자의 만족도가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의 크기와 여자의 만족도는 비례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그 시청각 자료의 잘못인 것 같아요. 시청각 자료에서는 아무래도 자극적이어야 하니까 일단 크고 길고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오직 힘과 그리고 오랜 시간을 해야만 상대 여자가 무척이나 좋아하는 것처럼 영상이 제작되었기 때문에 남자분들의 생각이 커야지만 그리고 오래 해야 여자가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건 시청각 영상일 뿐이고 실제 남자와의 러브러브에서 여자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관계를 갖는 남자와의 감성적인 교감이고 그리고 정성 어린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예전을 생각해보면 과거 친한 여자친구 중에 남자친구가 정말 물건이 크다 라고 했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크다라고 말만 했지 그 이후 좋았다. 오 선생님을 많이 느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이걸 생각해보면 큰 남자들은 본인의 소중이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여자와의 관계 중에 다른 것들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오직 물건이 좋으니까 내 여자친구는 무조건 좋아할 거고 만족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와 반대로 보통의 남자들은 여자와 관계 중에 내 여자가 흥분을 했는지 나와 관계에서 만족을 하는지 뭐가 불편한지 불편하지 아닌지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기 때문에 이런 남자와의 러브러브가 훨씬 더 만족도가 좋고 배려가 많다라고 생각이 돼서 다음 잠자리까지 잘 이어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결국은 남자의 크기는 본인의 만족감이지 여자가 느끼는 만족감은 나에게 얼마나 배려해주고 신경을 써주는지가 영향을 더 많이 주는 것 같아요. 남자분들도 생각해보면 여자의 가슴이 D컵이거나 F컵처럼 커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A컵이어도 B컵이라도 관계 시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남자의 소중이가 커야지만 여자가 만족하고 러브러브 시간이 길어야 여자들이 오 선생님을 느낄 거라는 생각은 좀 버리시고 상대 여자분의 성감대가 어디인지 알고 어떻게 해줬을 때 흥분하는지를 물어보면서 서로 교감을 한다면 아무리 영상 속 흑형이 와도 여자분들은 눈 돌리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이제 꼭 크고 길어야 한다라는 고민은 좀 적게 하시고 상대 여자분에게 오히려 솔직히 어디를 해줘야 좋은지를 물어보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나 미스김이 항상 말씀드리는 평균은 되어야 하고 평균보다 조금만 크면 좀 다른 인상적인 면이 있다는 건 숨길 수가 없어요. 그건 진실이니까요.
선을 본다라는 말이 있죠. 남자 여자가 처음 눈 맞춤을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피부와 피부가 접촉을 하기 전 남녀는 눈을 맞추는 것을 우선으로 하듯이 이성 간에는 시선 하나로 여러 가지 소리 없는 의미를 표현하고 또 전달하기도 하죠.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으로부터 말이 아닌 시선을 받기만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고작 시선 하나로 때로는 흥분하기도 하고 때로는 모욕스럽거나 치욕스럽기도 해서 화를 내기도 하죠. 러브러브를 하기 전 파트너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쳐다볼 여유도 없이 우선 불 끄고 후다닥 하진 않으신가요? 손가락 까딱하지 않고 시선만으로 여자를 흥분시킬 수 있어요. 오늘은 여자를 선보는 듯한 시선으로 색다르게 전의를 해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비서실 미스 김이에요. 첫 번째는 눈으로 하는 말이에요. 러브러브 중 대화는 아주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솔직히 막상 알몸으로 관계를 나누면서 무슨 대화를 할 것이며 또한 막상 하려고 하면 처음엔 용기도 필요하죠. 관계 중에 멈추지 마 혹은 좀 더 입 맞춰줘 등등 이런 대화를 남자분들은 굳이 말로 해야 하나? 라고 생각하시죠. 실전을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흔하게 가게 되는 커피숍에서 모르는 누군가가 자신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또 눈을 마주쳤는데도 눈을 피하지 않고 계속 본다면 아마 미스김이라면 뭐지? 나 아는 사람인가로 생각을 시작해서 긴장하게 되고 안절부절 못하면서 시선을 피하게 되죠. 근데 눈을 마주치는 거에 그치지 않고 눈으로 얼굴부터 몸을 훑어본다면 마치 성희롱을 당하는 것 같은 모멸감도 느끼죠. 그러나 이게 모르는 남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남자라면 다르죠. 시작은 로맨틱하게 쳐다봤지만 음흉함으로 바뀌는 건 한순간. 반대편에 앉은 그녀가 음료수를 벌컥벌컥 들이켰다면 이젠 눈이 아닌 직접 만질 수 있는 공간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애무와 키스의 적절한 조화예요. 사실 전이라고 한다면 애무와 키스가 다죠. 근데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포인트.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남녀가 물 흐르듯 너무도 자연스럽게 애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러나 실제는 사실 좀 다르죠. 실제 과정은 좀 뚝뚝 끊기는 것도 있고 가끔 어색하기도 하고 별 감흥 없는 밋밋한 동작을 한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여자가 그런 기분이 드는 건 애무 따로 키스 따로 때문이에요. 열정적인 러브러브를 원한다면 부산스러운 애무 중에도 키스는 멈추지 말아야 하거든요. 오직 키스만을 위한 키스가 아니라 손은 애무에 집중하되 지속적으로 키스에도 여념이 없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전이부터 후이까지 키스는 계속 쭉 되어야 한다. 세 번째는 리더십을 먼저 발휘하세요. 위에 알려드린 두 가지가 익숙해지셨다면 이제는 누가 리드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해요. 왜냐하면 러브러브의 만족도는 리드하는 쪽이 우선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실 리드하게 되면 계속 리드하게 되거든요. 그럼 리드하는 쪽이 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먼저 만족도에 있어서 월등히 먼저 요구한 쪽이 높기 마련이에요. 게다가 러브러브에서 리더가 되면 침실 밖에서도 자기 자신에게 더 당당해지고 자신감 넘치게 생활하는 경향도 높아지죠. 하지만 자연스럽게 리드하는 게 쉬운 건 또 아니에요. 너무 피곤한데 우리 좀 쉬었다 갈까? 우리 조용한 데 가서 이야기 좀 더 하자. 등등의 속보이지만 나 뜨겁고 노골적인 말을 용기 있게 꺼내야 하는 것처럼요. 전이는 러브러브 중 가장 중요한 동기이며 과정이죠. 귀찮다고 적당히 시간 때우고 원하는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한다면 분명 여자도 느낄 겁니다. 그 얕은 마음을요. 비서실 미스김 채널의 동영상 중 상당수가 매번 여자를 위해서 남자분들이 전이 후이를 천천히 또한 많이 해줘야 한다고 입에 침이 마르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여자라고 매번 전이 후이를 꼭 원하는 건 아니에요. 온몸이 침범벅이 되도록 이뻐해주는 걸 원할 때가 있는가 하면 서둘러 입장부터 한 후 짧고 강렬한 관계를 원할 때도 있어요. 또 남자가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매번 여자가 좋은 것만도 아니죠.
여자를 위해서 열심히 정성을 들이며 하는 남자분들에게 미안한 말이지만 가끔 솔직히 하품 날 정도로 심심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매번 힘들게 정성껏 힘들이지 말고 눈치 보며 센스 있게 관계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비서실 미스 김이에요. 여자가 애무 패스하고 바로 삽입 원할 때 첫 번째, 이미 난 촉촉해졌을 때. 충분히 촉촉해졌는데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여전히 키스만 하고 있는 남자. 짜릿한 기분이 사라지기 전에 어서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열심히 하는 남자의 마음이 상할까봐 빨리 넣어줘 라는 말을 못하고, 그렇다고 잡고 넣자니 너무 밝히는 여자가 될 것 같아 망설여지고, 이런 여자의 표정을 살펴봐 주세요. 파르르 속눈썹 떨리는 것을 지나 미간이 좁혀지고 신음이 커지고 있다면 한 번쯤 확인해 보세요. 이미 입장이 가능한 시간이 충분해졌으니까요. 두 번째는 분위기 완벽히 조성되었을 때. 후끈 달아올랐는데 왠지 키스부터 애무까지 하기에는 이 기분이 사라질 것 같은 날이 있어요. 거기에 이미 남자도 준비가 다 되었다면 그날은 바로 여자에게 선물을 해줘도 되는 날이에요. 아마 여자도 빨리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을 거예요. 세 번째는 피곤한데 꼭 해야 해? 남자가 관계를 원한다고 여자도 꼭 관계를 하고 싶은 날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딱 잘라서 싫어 라고 말하자니 남자친구가 상처받을 것 같아서 일단 시작하기는 했는데, 이런 날 이것저것 할 거 다 하는 남자, 여자의 기분을 파악하지 못하는 이런 남자, 너무 숨막히죠? 이런 날은 후끈 달아오르는 한방과 바로 삽입으로 짧게 끝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한 날이에요. 네 번째, 아직 안 씻었는데. 이젠 조금만 걸어도 땀이 나는 계절인데요. 여름날 땀을 많이 흘렸거나 아직 샤워 전인데 갑자기 분위기 무흐해져 남자가 이곳저곳 정성 들여 이뻐해준다면 사실 고맙기는 하지만 냄새는 나지 않을까? 혹시 내 몸이 땀 때문에 소금처럼 짜지는 않을까? 신경 쓰이거든요. 이럴 땐 차라리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정성 어린 손길은 고맙지만 더 이상의 이뻐해줌은 오히려 집중력만 떨어뜨리거든요. 다섯 번째, 유독 메마른 날. 여자도 때로는 아무리 남자가 노력을 해줘도 덜 촉촉한 날이 있어요. 이것도 저것도 해보지만 더 이상 안 되는 그런 날.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아니면 건강상의 이유로 안 되는 날이 있죠. 이런 날은 솔직히 아프기만 하거든요. 이럴 땐 깔끔하게 빨리 끝내는 게 센스 있는 남자의 행동이에요. 매번 전의에 12분을 쓰는 건 남자에게도 무리일 수 있고, 때론 여자도 급작스런 입장을 원하는 날이 있어요. 이런 걸 서로 조금만 눈치를 채서 간편하게 끝내주면 좀 더 즐겁고 짜릿한 관계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로부터 남자는 아랫도리가 차가워야 되고 여자는 따뜻해야 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남자나 여자나 모두 통풍이 잘 돼야 한다는 거죠. 요즘에 우리는 속옷을 꼭 챙겨 입고 살지만 100여 년 전만 해도 속옷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고 해요. 부유한 양반가에서나 속옷을 입었지 일반 서민들은 입지를 못해 노팬티로 생활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팬티를 입지 않은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았던 시절이었던 거죠. 아니, 오히려 노팬티의 서민들은 양반가의 남자들보다 더 건강했고 서민들의 아내들은 자녀도 많이 낳았고요. 왜 그랬던 것일까요? 바로 서민들은 노팬티로 생활을 했기 때문인데요. 노팬티라 통풍이 잘 되어 남자는 왕성한 정력을 자랑했고 바람이 잘 통하는 치마를 입은 여자들은 질과 자궁이 튼튼했다고 해요. 특히 여자들은 품 넓은 치마를 입고 아궁이 앞에서 불을 지피며 자연스레 질과 자궁을 따뜻하게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요즘은 남자 나이 40대에 벌써 고개 숙인 남자가 되고 여자는 꽃다운 나이에 부인과 치료로 병원을 찾기도 해요. 안녕하세요. 비서실 미스 김이에요. 조선시대에 속옷을 입은 남자들의 정력은 형편이 없었다고 해요. 활동량도 적은 데다 속옷까지 입었으니 정력은 약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정력제를 찾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반대로 속옷을 입지 않은 서민들은 정력제가 필요 없었죠. 바로 돌쇠가 힘이 좋은 이유가 다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자들은 값비싼 비단금침에 속옷을 입고 자던 지체 높은 여자들은 여성 질환이 많았다고 해요. 속옷으로 공기를 차단하고 아공 위에 불 지필 일이 없으니 자궁이 약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밖에서 힘을 뺀 양반집 남자들은 안에서마저 쏟을 정력이 되지 않았고 어쩌다 기력을 회복해 아내 곁에 가도 고약한 냄새가 나니 합방할 마음이 나지 않았으며 그로 인해 자손이 귀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건강한 자궁을 가진 여자에게서는 남자를 끌어당기는 향기가 난다고 해요. 질 속 분비물에서 나는 천연 페로몬 향인데요. 그 향을 맡은 남자의 아랫도리는 본능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자주 씻는다고 해서 남자를 본능적으로 자극할 그 천연 페로몬 향은 나지 않는다고 해요. 너무 신기하죠? 노펜티로의 생활이라 여자는 대자연이 찾아오는 날이 아니더라도 일상적 분비물로 인해서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외출했을 때를 제외하고 가정에서 생활을 할 때만이라도 벗고 있다면 여성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저처럼 수족냉증에 아랫배가 자주 아픈 여자들은 팬티만 벗어도 대부분 치유가 된다고 하니 미스 김도 집에서만이라도 벗어봐야겠네요. 그리고 남자들은 팬티를 벗으면 소변의 줄기가 달라진다고 해요. 습하고 불쾌한 냄새가 났던 고낭에서 냄새가 사라지고 오랫동안 고낭이 축축하면 전립선이 붓고 염증이 생겨 비대해지는데 팬티를 벗으면 전립선 비대증을 예방할 수도 있다고 해요. 처음부터 벗고 사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꼭 입어야 하겠다면 바람이 잘 통하는 재질의 사각 팬티가 좋을 듯 하네요. 오늘같이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확인이 안 되는 이런 날 미스 김은 오늘 입었을까요? 안 입었을까요? 대부분의 남자들이 성욕이 높으며 러브러브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반면 여자는 높은 여자도 낮은 여자일 수도 있어서 확실히 성욕에 대해서는 남자처럼 균일하지 않고 다양한 편이에요. 그럼 정말 여자들은 성욕이 낮은 걸까요? 평균적으로 낮을 수 있지만 분명 댓글로 아니다! 라고 부정하시는 남자 시청자님들이 계실 거예요. 왜냐면 그렇지 않은 여자들을 분명 만나봤기 때문이겠죠. 드문 경우지만 떡에 미쳐서 사는 여자들도 있기는 하죠. 미스 김이 만나본 남자들 모두는 쉽게 사정에 도달하는 편이었고 또한 떡에 적극적이며 장애가 없는 남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여자는 오 선생님에 도달하는 여자가 전체 30% 이내, 그것도 20대 초반이 아니라 30대 중반에 도달해서 오 선생님을 느낀다는 여자들이 대다수죠. 그리고 30%는 오 선생님은 잘 모르지만 그냥 사랑하는 사람과의 스킨십이며 또 남자친구가 좋다고 하니 즐기는 여자들, 그리고 나머지 40%는 레즈나 아예 떡을 기피하거나 아니면 남자를 아주 싫어하는 여자들이죠. 이렇게 여자들은 다양하다 보니 성욕이 여자가 낫다라고 보는 거겠죠. 그렇다면 여자는 왜 러브러브를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비서실 미스 김이에요. 위에 이야기했다시피 대략 여자들의 50% 정도는 성욕에 크게 관심이 없어요. 떡에 시큰둥한 거죠. 진짜 떡을 좋아하며 즐기는 여자들이 30% 이내. 여기서 연령대를 나누자면 20대 여자는 드물고 30대, 즉 남자 경험, 떡 경험이 어느 정도는 쌓인 30대 중반부터 성욕이 서서히 오르는 편이고 20대보다는 개방적이고 적극적으로 변하며 또 능숙한 여자들도 많죠. 그리고 어느 연구 결과에도 나와 있지만 여자 나이 38세가 성욕이 오르는 절정이라고 해요. 아마도 사회적, 심리적인 이유로 38세가 높은 듯한데요. 여자는 45세가 넘으면 서서히 폐경이라는 신체적 변화가 찾아오잖아요. 한 번 사는 인생, 어차피 즐길 수 있는 막판이 다가오다 보니 미친 듯이 떡에 임하는 여자들도 있겠죠.
곧 데드라인이 다가오기 때문인데요. 여자는 늘 데드라인에 쫓기며 사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나이가 30살이 넘으면 더 이상은 젊은 게 아니고 이제는 늙는다라는 점 때문에, 두 번째는 나이가 40살에 도달하면 여성으로서 데드라인에 도달하죠. 특히 떡으로 보면 이제 즐길 수 있는 나이가 데드라인에 서서히 걸리니 마지막에 불꽃을 피워 놀아보려는 여자들의 심리로 38세가 절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여자들은 사회적인 가치가 가장 높았을 20대 시절에는 아주 떡을 기피하죠. 하지만 서서히 나이가 먹고 사회적인 가치가 낮아질 때부터는 자발적으로 떡을 찾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미스 김 영상에서 합법적인 체음제가 음악이라고 이야기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그렇다면 떡의 맛, 오 선생님의 맛은 천연 마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한동안 떡을 못 치면 여자도 기분이 우울하기도 하고 뭔가 점점 일도 풀리지 않고 스트레스만 쌓인다고 느껴지지만 떡의 맛, 오 선생님의 맛을 느끼고 나면 어느새 스트레스는 없고 아프던 머리도 안 아파지는, 그래서 우리 스스로 몸에서 만들어내는 천연 마약이 아닐까요?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인생은 살 빼기 전과 살 뺀 후로 나뉜다는. 그러나 여자에게 인생의 전환점은 떡 맛을 알기 전과 알고 난 후로 나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똑같은 여자지만 떡 맛을 아는 순간부터 여자는 비로소 꽃이 되거든요. 꽃 만들러 가실래요?